안녕하세요. 노후반전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이나 저녁에 공원에 나가면 운동복 입고 달리는 분들 많이 보이시죠? 나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 뛰면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지금 당장 뛰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이 들어서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면 몸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중년 이후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장점, 단점, 주의사항 그리고 달리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준비 운동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달리기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달리기의 놀라운 장점들. 먼저 달리기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는 만큼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45%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시겠죠? 둘째, 체중 관리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뱃살. 이 중년 이후 가장 신경 쓰이는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칼로리 소모가 큰 운동이라 식단 조절과 함께하면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죠. 30분 정도 가볍게 달리기만 해도 300칼로리 정도 소모할 수 있어요. 이게 일주일이면 2100칼로리, 한 달이면 9000칼로리예요. 1kg 빼려면 7000칼로리 정도 소모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한 달에 1kg 정도는 충분히 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셋째, 정신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한 기분도 가라앉죠. 특히 바깥에서 자연을 보며 뛰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 치료에도 운동 처방이 많이 쓰인다고 해요. 약물 치료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넷째, 뼈와 관절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근육과 뼈에 자극이 가면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달리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다섯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적절한 운동은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줘요. 밤에 잠들기 힘드시거나 자주 깨신다면 달리기가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단점은 없을까요? 달리기에 숨겨진 단점들. 그럼 이제 달리기의 단점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무릎, 발목,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잘못 뛰면 부상이 생길 수 있어요. 달리기를 할 때마다 우리 무릎에는 체중의 2에서 3배 정도 하중이 실린다고 해요. 70kg인 분이라면 한 걸음마다 140에서 210kg의 충격이 무릎에 가해지는 거죠. 또 하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과격한 달리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뛰다 보면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 초보자들이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너무 빨리 오래 뛰면 오히려 몸이 상하고 운동에 대한 거부감만 남게 되죠. 실제로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 70% 정도가 6개월 안에 포기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대부분 너무 무리해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또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도 있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너무 더운 날에는 달리기가 어렵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첫째, 본인의 체력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어제 TV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10km를 뛰었다고 나도 당장 5km 뛰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처음엔 5분 걷고 1분 뛰는 식으로 걷기와 달리기를 섞는 게 좋습니다. 둘째, 착용하는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쿠션이 없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뛰면 관절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요. 반드시 달리기용, 즉 러닝화 신으셔야 하고요. 발에 잘 맞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좋은 러닝화는 보통 10만원 정도 하는데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절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셋째, 달리기 전후에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갑자기 뛰면 근육이 놀라서 다칠 수 있어요. 스트레칭 없이 운동 시작하면 종아리, 허벅지, 발목, 무릎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특히 심장병,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운동 강도를 서서히 늘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10% 이상 늘리면 부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달리기 전 필수 스트레칭. 자, 그럼 달리기 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하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종아리 스트레칭. 벽이나 나무 기둥에 손을 짚고 한 발은 앞에, 한 발은 뒤로 길게 뻗습니다. 뒷다리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천천히 체중을 앞으로 실어요.
뒤쪽 종아리에 당기는 느낌이 나야 제대로 된 겁니다. 한쪽씩 20초씩 해주세요. 2.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한쪽 발을 뒤로 잡고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에 가까이 붙이듯이 당깁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균형 잡으며 해주세요. 한쪽당 15에서 20초 정도 유지. 3. 햄스트링 스트레칭.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허벅지 뒤쪽이 당기게 만들어주세요. 허리는 굽히지 말고 등이 펴진 상태에서 내려가야 효과가 좋습니다. 4. 발목 돌리기.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5에서 10회씩 돌려줍니다. 간단하지만 이거 안 해주면 달리면서 삐끗할 위험이 있어요. 5. 고관절 스트레칭.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한쪽 다리를 깊게 구부려 런지 자세를 만듭니다. 이때 고관절 부분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부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올바른 달리기 방법, 그리고 달리기 할 때 주의하실 점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호흡이에요. 달리면서 숨이 찬다고 헉헉거리기만 하면 오래 못 뛰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는 기본 호흡법을 지키시고 처음엔 말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로 시작하세요. 숨이 너무 가쁘면 속도를 줄이거나 걷는 걸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도 중요해요. 상체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팔은 90도 정도로 구부려서 리듬에 맞춰 흔들어주세요. 발착지는 발 중앙부터 뒤꿈치 순서로 닿게 하는 게 좋아요. 발끝부터 착지하면 종아리에 무리가 가고 뒤꿈치부터 착지하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또한 달리기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 일찍 공복 상태에서 달리면 오히려 혈당이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바나나 하나, 물 한 잔 정도는 마시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는 저녁 식사 후 1에서 2시간 뒤 소화가 된 후에 뛰는 것도 좋은 시간대입니다. 운동 빈도와 강도. 그럼 달리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하면 좋을까요? 초보자라면 주 2에서 3회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매일 뛴다고 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고 쉽게 포기하게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 뛸 때 길게 뛰는 것보다 자주 오랫동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1주차에는 걷기 4분, 달리기 1분을 5회 반복해서 총 25분. 2주차에는 걷기 3분, 달리기 2분을 5회 반복해서 총 25분. 3주차에는 걷기 2분, 달리기 3분을 5회 반복해서 총 25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하루 뛰었는데 다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하루 쉬셔야 합니다. 몸이 회복될 시간을 줘야 근육도 붙고 부상도 피할 수 있어요. 휴식일에는 완전히 쉬거나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 관리. 또 달리기 후엔 가벼운 정리 운동, 즉 쿨다운도 꼭 해주셔야 해요. 뛰고 나서 바로 앉거나 누우면 혈액이 다리 쪽에 몰려 어지러움이 생기고 근육통도 심해집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앞서 했던 스트레칭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세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 우유나 삶은 달걀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달리기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주의사항. 여름에는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고 모자와 선크림을 챙기세요. 겨울에는 충분한 워밍업이 더욱 중요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대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볼게요. 달리기는 정말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이지만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준비하고 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뛰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50대 이후에 달리기는 운동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스트레칭부터 장비, 호흡, 시간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몸도 지키고 기분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게 남 따라하다간 오히려 운동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나만의 페이스로 걷고 뛰고 쉬고 그렇게 차근차근 달리기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노후는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하루 가볍게 운동하신 거 5분이라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노후반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 차곡차곡 쌓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